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8260KL 채널에서 오늘은 마이클 리 딱걸림 청총모 대미공작 시작을 위해 공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베서스 김정현이 마이클 리와 좌담하는 영상에 URL을 걸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또 직접 보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간신히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중간 지나서 김대중 정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딱 마이클 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영상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담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명색이 CIA 출신이라는 사람인 거, 또 베서스 김정현님은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주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을 한 사람입니다. 그 1시간이 넘는 영상에서 두 사람 대화 중에 청주회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정현 씨가 1999년도에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운을 띄니까 마이클 리가 말을 딱 끊으면서 1998년이다.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국정원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보주권, 대한민국의 정보주권은 김대중 때 1999년도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되는군요. 98년도부터 넘어갔다. 98년도부터 넘어갔고. 완전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간판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것이 아니고 적국의 것이 된 순간부터 완전히 적국의 스파이 간첩들이 그 안에서 우그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공작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김대중 정권 이야기 때부터는 사리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저것 꿰다 맞추면서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조리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김대중이가 간첩이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바로 김한원이가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 큰 소리로 선동을 해대면서 북한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모두 다 뒤집어 엎은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본 광수를 성악가 조성일 씨가 일베에 발표하자마자 2002년부터 땅굴 작업을 같이 했던 노수사 담요를 모른 척하면서 영상 분석가로 등장시켜가지고 600명 넘는 광수를 만들어서 물타기를 하다가 한 검사가 노숙자 담요는 170명만 찾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내가 노숙자 담요 아이디를 같이 혼자 사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진술하고 깜빵에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협 빌딩 집단 발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건국대 교수와 함께 금남로 주변 빌딩 옥상에서 11공수 저격병들이 저격을 한 거다, 이렇게 또 조작을 해서 물타기를 했다가 들통이 났고, 청주에서 430명 시신이 발각되자마자 교도소 뒷산 설탕고지에서 기관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했다가 그것도 또 들통이 났죠.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것처럼 마이클 리가 김대중이가 간첩이니까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이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영상에서 계속 피고 있는 겁니다. 김정현 씨가 정치정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말을 막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 CIA에 근무했다는 사람의 태도가 맞습니까? 왜 마이클 리가 청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 하면은 바로 마이클 리가 청주회 산하 단체의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미국 CIA 출신인 마이클 리가 한국 육군사관학교 고정간첩단의 한 하부 조직 5.18 민간조사위원회의 최수용, 고용주, 이런 사람들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정성홍입니다. 정성홍은 누구냐? 육사 중퇴하고 김대중이가 중앙정보부 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 파고는 인물입니다. 정성홍은 김대중 동교동 집에 뒤에 안가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원 내부 상황을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5.18 때는 김대중과 김홍일이 구속되자 이종찬이가 김대중 뒤를 봐주고
정성홍이가 김홍일 뒤를 봐주면서 사실까지 다 대주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김대중이 대통령 된 다음에 경제과장으로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과장이라는 비밀 보직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관리과장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보고서까지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무시무시한 자리였습니다. 그거를 숨기려고 경제과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임동원 원장과 함께 4,500명의 김대중 여단 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5개 게이트를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다가 진승현 게이트가 들통나는 바람에 책임을 지고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청주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의 최고 기밀인 동작동 국립묘지 5.18 묘역에서 북한군 시신 바꿔치기 대리매장 비밀을 폭로하는 바람에 이거를 막고자 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가 5.18 민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국군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고 스카이 데일리가 꾸려졌지만 조정진 사장의 말에 의하면은 조정진 사장이 두 사람을 다 스카우트해서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스카이데일리가 사라진 지금 정성홍은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 한 컬럼을 맡아서 운영하듯이 허경 기자가 운영하는 한미일보에서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명예회복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5.18 민간조사위원회 자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진 씨는 저에게 정성홍이가 전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전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유동규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유동규가 가운데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살궁리를 하다가 법정 구속 8년을 받았습니다. 유재일이가 전향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유재일이하고 통화했습니다. 이재명 아들 탈영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유동규와 통화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들에게 이재명 아들 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유재일은 자기가 유동규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고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금 유동규가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재명 아들하고 아주 친했었는데 이재명 아들은 공군에서 한 달 후에 자대에서 서류를 보냈다는데 어떻게 이거 탄력이 되지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했었습니다. 한 달 후에 서류를 보낸 적도 없고 한 달 후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탄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인터넷에서 통합병원 인사 규정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개항을 해 이재명과 함께 출마를 한다고 떠들다가 제가 이재명 아들 탈영을 고소를 했으니까 이걸 갖고 네가 선거를 해라 하니까 출마 사퇴를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지금 깜빵에서 8년을 살아야 됩니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정성홍에 대한 자료는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육사 출신들에게 일부만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정성홍이가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됐던 인물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청주회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청주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이클 리가 위원으로 몇 년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김정현이가 마이클 리를 인터뷰를 했을까요? 김정현은 우리가 미국에서 5.18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거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18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마이클 리라고 청주회에서 판단한 거죠. 마이클 리가 미국 CIA에서 근무했다고 해도 책상 물림입니다. 현장 용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98년도부터 중국 심양하고 한국에서 공작을 했던 사람들이 베서스 김정현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999년도에 정치 정보 주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말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마이클 리가 청주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겁니다. 자신이 청주회 회원이 운영하는 5.18 민간조사위원회의 위원인데 그런 것이 다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현 씨는 성품이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툼을 하거나 사악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마이클 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간 것은 청청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지형 특성, 비트를 파놓고 저격을 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한국 내에서 실탄이 2만 발이나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래의 트럼프 찰리 커크가 살해됐고 그 살해 배경이 바로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김정은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찌됐든 간에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일정으로 일정을 변경했을 때 정용진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진 거를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가 깊고 높은 건물 안에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격수들이 저격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이 저격 타이밍을 맞춰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죽어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국 내에 압력하는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의 세포 조직을 찾아내는 데 지금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같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을 할애한 것은 청총모 사무총장이 지금 문서를 꾸미고 있는데, 그 문서가 꾸려지면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걸 막고자 지금 마이클 리를 저쪽에서 앞세운 겁니다. 지금 5.18 세력은 내부적으로 심각합니다. 청총모가 비밀을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4,500명의 김대중 여단 병력 1,000원이 총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 상당수가 형장의 이슬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민군의 이름으로 속여가지고 각종 5.18 홍보 자리에 칼비총을 두고 자랑스럽게 나왔지만, 북한군의 비밀이 폭로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족쇄가 돼서 자기들 목을 졸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먼저 도주하고 숨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못 가진 자는 반발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흐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경우가 없으면은, 그리고 경황이 없으면은 저에게 예비역 장성을 보내가지고 정담 선생이 5.18 민주화 운동만 인정해주면은 자신들이 광주에 북한군이 온 걸 인정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하는데 맨손으로 맨입으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그동안 수천억 수조 원을 해먹고 자신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맨입 맨손으로 협상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법에 의해서 적군과 함께 총을 들고 한국 군인에게 총을 겨눈 자는 여적죄에 해당되고 형은 사형이다. 딱 하나입니다. 징역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여단 4,500명의 병력들은 한 자리씩 다 차지했고 많은 재물을 지금 끌어모았는데,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총모가 미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클 리를, 나이가 많이 먹은 마이클 리를 동원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정현 씨가 자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대가를 또 뜨겁게 치르게 되겠죠. 그 공은 이미 청총모 사무총장님에게 넘어가고, 저는 빌드업 코리아와 빌드업 코리아에 관련된 혁명 신앙 조직, 미국에 있는 혁명 신앙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발표만 하면 됩니다. 엠킴도 제 발표에 충격을 받아서 활동을 안 했었는데 쇼츠를 올리니까 누가 제 영상에 링크를 걸어버리고, 이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답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는 사람도 거기에는 댓글을 못 답니다. 이 수사를 맡고 있는 FBI의 한 책임자가 트럼프 대통령 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다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는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이미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김민아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아는 버리는 카드가 된 겁니다. 김민아가 버려질 경우 NHN부터 해서 미국에 있는 세포망 상당수가 큰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구속시킬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처형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마이클 리가 정성홍이가 운영하는 단체의 위원이라는 기사, 사진, 이런 거는 산처럼 많이 우리 청총모 측에 저장돼 있으니까 아무리 스카이데일리를 없애가서 증거를 없앴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10월 26일 날 안땡땡님이 10만 원의 후원금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기존 회원입니다. 29일에는 오땡땡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신규 회원입니다. 이땡땡 딥스 쪽에서 신규 가입하고 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땡땡님도 신규 가입해서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30일에는 양땡땡님이 5만 원을 보내주셨고 신규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성땡땡님이
신규 회원이 되셔가지고 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정땡땡이라는 신규 회원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가 2022년도에 동작동 묘지에서 북한군 시신 바꿔치기 대리 매장 사건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5.18 세력들은 5.18 정신이다 이거를 헌법에 넣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한인민민주공화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한인민민주공화국에서 살면서 북남 통일에 대한 법적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됐었을 겁니다. 일단 제가 헌법을 수호하게 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박멸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박멸을 약속드리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라는 건 비밀이 보장됐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들통난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저들은 지금 죽음 앞에서 도주를 하고 또 도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딱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체포령이 떨어지는 그 직전까지 최대한 챙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 폭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 이거를 전광훈이가 떠들어줬습니까? 신혜식이가 한 번이라도 얘기해줬습니까? 이봉규가 얘기해준 적 있습니까? 성창경이가 흉내라도 내줬습니까? 저는 잘 벌어먹던 제 생활 전체를 이 운동에 바쳤고 5.18 세력은 그런 저를 짓밟았습니다. 절대로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5.18의 비밀을 파헤쳐가지고 4,500명의 무장 반란 세력, 수십 명의 장성과 영관급, 위관급 장교들, 그리고 600명의 북한군들, 이들을 신고를 해도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간첩 한 명만 신고해도 얼마입니까? 수천조, 수천억을 챙긴 저들이 저에게 맨입으로 협상을 요구했다는 걸 자체를 보고 저는 철저하게 내막을 밝혀서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다 알아야지만 세상이 바로 잡힐까 말까 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언가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